교육창을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에 이 교육계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중학교 역사,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한국사 보조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교재가 나오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 때, 이렇게 박근혜 정부 때 국정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그때 사용하고 있는 그 검정교과서가 역사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즉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없애버렸습니다만은, 여튼 이렇게 국정역사 교과서를 만들게 되니까 그때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교조 출신 또는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었어요. 자, 그분들이 안 되겠다. 이런 교과서는 안 된다. 왜냐? 교육의 자주성과 또 학문의 어떤 그 자유, 이런 것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의 위반이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안으로 보조 교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국정교과서가 폐쇄되었는데도 이 보조 교재는 계속 진행했고, 작업이.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지난 7월에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했고, 그리고 광주하고 세종은 희망학교만 배부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지금 현재 희망학교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관이 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개 시도가, 전라북도, 광주, 세종, 강원, 이 4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 신문지상이나 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재, 보조 교재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다. 우리나라는 그러죠.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게 삭제 빠졌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빠졌다.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등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게 하는 주제로 보는 한국사, 이 교재입니다. 이게 두께도 상당합니다. 이거 완전히 그 교과서하고 비슷합니다. 목차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제로 보는 역사, 이건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한테 지금 배부된 역사 보조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재를 제가 놓고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자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미국 참전과 우방국의 희생, 이런 내용이 없어요. 6.25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그 군사 도발, 즉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이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또는 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와 3대 세습 체제 이런 데 비판도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것도 읽어보니까 빠져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 정부와 전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이 사대강 사업 문제라든지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문제, 탄핵 사건 이런 것이 좀 서술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교재 집필 책임자, 이분은 우석대학교 교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남북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는 내용은 쉽지 않기로 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 좀 불리하게 되는, 북한이 불리하게 생각하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은 안 실은다. 그래서 남북 대결에 의한 이런 문제들, 즉 그러니까 어떠냐, 북한의 이런 군사 도발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삭제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이야기하려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이 6.25 하나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6.25가 중학교 책에는 6.25가 써져 있지 않다. 근데 써 있는 것이 아니고 6.25의 어떻습니까? 일어난 과정, 6.25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전이 나갔다. 결국 어떻게 해서 휘전이 됐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교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고등학교는 6.25 참상을 조금 넣어놨어요. 근데 중학교에는 6.25 참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교재, 보조교재 214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서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힘을 겨뤄가지고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그런데 이건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6.25를 누가 일으켰느냐? 북한이 기습남침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남한을 공격에 들어왔어요. 낙동강까지 후퇴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한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격퇴할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속 전쟁을 했죠. 그러지 우리가 남북 통일을 생각하지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기면 통일은 되겠죠. 그러나 북한이 처음에 도발을 할 때는 통일을 생각하고 있죠. 남한 적화 통일, 그걸 목표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그걸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했지, 북한을 우리는 통일하자는 목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 우리는 힘이 엄청 약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까지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고, 이거 조금 잘못된 거지 않냐? 물론 생각의 차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6.25에 대해서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요, 6.25 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이것만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이 통일 정책이 북진 통일했다. 이 북진 통일.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 국가보안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우리 좌경화된 사람, 좌경,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제재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은 거기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교재는요, 그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재는
6.25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하면서, 이 말은 맞습니다. 기습적인 남한 침략, 이렇게 써졌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중단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죽음과 폭력이 일상화된 6.25 전쟁 중에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은 비참하였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까지도 소년병 학도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식으로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6.25 전쟁 당시에는 17세 이하의 소년병, 이런 소년병들이 징집이 됐고 약 3만 명이 달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연정이 일어났는데, 우리 젊은 애기들 또는 어린 소년병들 이런 애들이 많이 이렇게 징집당해가지고 정말로 힘들어했다 전쟁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책에서는 이런 걸 써놨어요. 어린이를 전쟁에 동원한 것은 북한군과 중국군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거짓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책에는요, 중학교는 이런 그 진술이 없는데, 고등학교 책에는 6.25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무수한 민간인 학살을 낳았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군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보도연맹 관련자와 형무소에 수감된 좌익 세력을 집단 처형하였다. 또 빨치산을 토벌한다는 이유로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기도 하였다. 이게 뭐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또 미군에 의한 피난민의 그 무차별 폭격으로, 미군의 폭격으로 많이 죽었죠. 이것이 어디냐면은 노근리 양민 사건입니다.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이렇게 북한 이 남한군, 유엔군, 남한군이 양민을 학살한 내용은 이렇게 자세하니 예를 들어 써놨어요. 그런데 북한군이 저지른 좌경화된 사람들이 이걸 부역자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분들이 저지른 만행은 안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사실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어디냐? 형무소에 수감된 좌익 세력 집단을 처형했다 그랬어요. 형무소에 수감된 좌익 세력을 집단을 처형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형무소에 수감된 우익 세력 집단을 처형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는 확실한 이건 사실입니다. 목포 형무소. 그때 한번 과거를 지금 뒤집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었고 6.25를 정말 6.25 때 그랬지,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6.25를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 연령이 아마 78세 이상은 돼야 됩니다. 78세 이상. 그래야 초등학교 5, 6학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6.25를 좀 알아요. 그러지 그 아래 더 어린 학생이라든지 그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도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지방 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6.25 모르죠. 들어서 알겠죠. 들어서 귀동냥으로 들어서 알지 실제로 경험은 못했을 겁니다. 근데 6.25는 참 비참했습니다. 목포 형무소요, 우리 우익 세력들이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목포는 이 국군이, 경찰이 이 목포를 점령할 때, 다시 재탈환할 때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망가면서 우익 세력들을 전부 감방에서 불러내가지고 싣고 가서 총살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왜 이렇게 좌익 세력만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건 역사의 편향성이죠. 이념의 편향성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 이런 것 등등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이제 이걸 내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이런 그 역사로 보는 주제로 보는 역사 이 보조교재를 가르치고 고등학생들한테는 주제로 보는 한국사 이 내용을 가르친다. 그래서 유교를 가르친다 할 때 우리 애들이 뭘 배웠습니까? 이 애들 이렇게 보면요, 유교 뭔지 모릅니다. 유교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불법 남침을 했어요. 우리는 방할 능력도 거의 없었습니다. 탱크를 6탄으로 저지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 아실 거예요. 탱크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그냥 낙동강까지 밀려버렸어요. 그 낙동강 전선을 최후의 전선으로 두고 거기를 방어했죠. 그때 미국을 시한 유엔군이 개입하게 됐고, 그들의 도움으로 북진이 시작되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북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저기 어디입니까? 압록강, 두만강까지 우리가 진격했다가, 그리고 전쟁이 끝날만 했는데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또 공격이 왔습니다. 그래 중공군에게서 밀리고 이래가지고 또 서울도 한번 또 그 사람들한테 또 뺏겼잖아요. 그게 일사후퇴일 겁니다.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6.25 때 정규군 간의 싸움, 물론 거기도 많이 사망자가 많았죠. 그러나 그게보다는 민간인들 간의 그 이념 간의 그 갈등, 이 싸움으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이쪽 경찰 가족, 공무원 가족, 종교인 모두 다 죽었죠. 그때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경찰이 수복해가지고 또 이제 복수전을 또 했죠. 또 죽였죠. 심지어는요, 한 동네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은 동네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앞을 지나가면 무서워서 못 지나갔습니다.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6.25입니다. 그리고 총으로 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죽창이나 이런 걸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는 기참했습니다. 이런 6.25의 비참한 현실, 민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함을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평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 남북한이 평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평화를 갈구할 수 있도록 이런 교재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교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교재를 보면 그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재를 보면서 이것은 내 사견인데 내가 느낀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려면은 도서관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가도 이 책이 있습니다.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이런 교재로 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교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편향된 교재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 교재를 보면은 이런 그림도 이렇게 김대중과 김정일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쪽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또 여기도 노무현과 김정일이 사진이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향된 교과서지요. 책입니다. 보조교재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면 이쪽 저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읽어보면은 독재자로 나옵니다. 독재 정치를 했다. 그리고 그 당시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정말 못 살고 배고팠다. 그래서 서울로 식모살이를 농촌에 있는 그 처녀들이 참 식모살이를 갔다. 이 식모살이를 했다. 또 식모하다가 나중에 공순이로 변한다. 그래서 공장에 가서 가발을 하고 가발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됐다. 그런 식의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 발전에 공헌했는데 그들에 대한 무슨 그 혜택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노조를 형성했다. 그냥 노동운동에 대해서 또 그걸 미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뭐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이분들이 그 어떻게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더 배고팠죠. 그 배고픔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뭐 언제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공순이라든지 그런 식모살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꼭 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분들도 뭐랄까요? 원인은 있죠. 그분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는 그때 독일의 광부로 간 분들 그리고 간호사로 간 분들 이분들의 영향도 엄청 큽니다. 그분들의 공헌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열대지방에 가서 그 더위하고 싸워서 일하는 그분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월남 파병, 월남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 장병들, 우리 국군들, 이분들의 그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걸 빼버렸나가 알 수 없어요. 그걸 넣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나오니까 그랬을까요? 그래도 역사는 제대로 기술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북한 만행도 이게 없어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아시다시피 또 뭐 있습니까? 전에 칼기 폭파 사건도 있었고 또 아웅산 사건도 있었죠. 아웅산 폭파 사건요. 그 전두환 시절에요. 지금까지 도발은 북한에서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쪽에서는 도발한 적이 없어요. 북한이 계속 도발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방어만 해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6.25는 이렇고 6.25 전에 해방은 어떻게 됐고 해방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가르쳐줘야죠.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남북 통일, 남북 뭐 동시 선거 이런 것을 뭐 어쩌고 좀 못하게 하고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해가지고 이게 38선을 만들어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튼 이승만 대통령에서 남한 우리 정부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겼고 자유경제체제가 생긴 겁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게 큰 어려운 배고픔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점심 굶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점심 때 우물가에서 물이나 이렇게 마시고 사과 하나 있으면 5사람이 가족이면은 5조각 나눠가지고 먹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 먹었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 어려움, 그 보릿고개는 정말로 어렵죠. 정말로. 봄에 배고팠습니다. 근데 그런 보릿고개를 다 없애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 후로 물론 다른 대통령들도 나라의 경제 발전에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좀 아무래도 더 관계를 가깝게 했죠. 그래갖고 햇볕 정책을 써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가깝게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이 교과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 좌우가 있습니다. 우파 좌파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만 좌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도 좌우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 뭐 촛불 집회 나눠졌잖아요. 근데 또 묘한 것이요. 친구들 모임에 가도 좌우로 나눠집니다. 요즘에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웁니다. 참 이 나라가 이래 쓰겠습니까?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친구들도 싸웁니다. 딱 나눠집니다. 가족도 나눠집니다. 가족도요. 가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가족이 나눠져요. 가족 간에는 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우로 나눠졌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재만은 좌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 교재는 좌파, 우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의 생각만 실어도 안 되고 우파의 생각만 실어도 안 되고 좌우를 잘 살펴서 서로 공통된 그 상황을 실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짓을 실는 거 아니죠. 사실을 넣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넣어버린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얘기 드릴 것은 지금 네 시도 교육감들이 이 책을 만들어서 보조교를 만들어서 지금 분배를 했습니다. 보급을 했는데 이건 만든 것 자체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 왜 그러냐? 교육기본법 제6조를 알았어야 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교과서는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해야 하며 이 교육의 근본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운영돼야 하는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이거 보면요. 이걸 보면은 정치적, 파당적 약간은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개인적 편견 혹시 이 내용이 교육감들의 개인적 편견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집필자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뭔 교육감 뭐 그 개인적 편견이 들어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주관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 책은 교육기본법 제6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교원입니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선생님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뭐냐? 얘들을 가르칠 때 정당이나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그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거 학생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얘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여당을 지지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사가 이걸로 같이 나왔은 이것은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조교재라는 것은요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습니다.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이 있으면 국정을 반드시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국정과 검정이 있으면 국정 먼저 가르치고 국정이 없으면 검정을 가르쳐야 됩니다. 검정 교과서를. 그리고 국정이나 검정의 내용 중에서 좀 더 보완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들.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6.25에 대해서 간단히만 나와 있다. 그러면 나는 6.25 참상을 정말 진실되게 이 6.25 내용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보조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교재는 먼저 인정도서를 만들어야 돼요. 인정도서. 그 학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인정도서를 만듭니다. 써요.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의 허락을 얻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학교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정도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조교재가 아니라 이건 인정도서를 만들어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면 됩니다. 단 인정도서는 국정이나 검정에 가름하여 가르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주교재인 국정이나 검정이 있으면 그거를 가르쳐야 되고, 인정도서는 그것을 가르치는데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정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걸 인정도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보조교재로 이렇게 두껍고, 정말 이건 완전히 교과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좀 배분했잖아요. 그러면 보조교재라는 건 뭐냐?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요, 교육부에서는요,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요. 보조교재란, 이것은 법규에는 없습니다. 교육부 유권 해석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교육부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교육부입니다. 보조교재란 수업 시간에 쓰는 주교재는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쓰는 주교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조교재죠. 학급별 읽기 자료나 역사 동아리 학습 자료, 도서관 비치 등으로 쓸 수 있는 교재다, 이랬습니다. 자, 보조교재를 가지고 주로 교과 시간에 이렇게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읽기 자료, 학급별 또는 역사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저희들끼리 토론한다 이런 데 사용하게 하고, 도서관에 비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조교재입니다. 이 보조교재는요,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다가 이거 좀 부족하다, 이거 무슨 뭔가 이게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더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또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조교재를 만들어서 그 학생한테 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조교재라는 게 좀, 이게 좀 뭐가 잘못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만든 이 주제로 본 한국사, 주제로 본 역사, 이 책은 물론 보면 이거는 교과서 수준입니다. 교과서. 이것을 각 학교에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놔두고 이걸 가르친다 하면은 이거는 법규 위반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북한의 도발 사건 같은 거 다 안 가르치고 6.25가 뭐인지 모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이 한 것은 이런 뭡니까 저 시골 처녀들이 서울로 가가지고 식모살이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공원 생활하고 이런 것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요, 몰라. 뭐 이게 독일 파병, 독일 뭡니까 이거 광부 가고 또 간호사로 가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월남 가서 또 그 고생해서 저 베트남 전쟁을 했고, 사우디 쪽 가서 정말로 그 더운 그런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거 없어요. 한번 우리 학부모님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육은 좌우가 없어야 됩니다. 우파 좌파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만든 교육감들은 딱 제가 볼 때 이거 좌파 교육감이구만요. 이제 앞으로는 저는 정교조 성향,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좌파 교육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좌파 교육감들, 여러분들은 좌파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유권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감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성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역사관도, 건전한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을 끌고 갔대. 정말로 건전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가 되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정치를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니 힘들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사회주의 국가로 많이 가는 것도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한하고 또 어떻게 되려는지,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려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마저, 이런 보조교재마저 이런 교재가 나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 더욱 걱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이런 책이 비록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더라도 이거를 잘 분석하고 세심하게 좀 읽어보시고 분석해서 이게 우리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안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원히 살아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을 깊이 있게 우리 모두 다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